이게 조직을 하면 이게 일률적으로 이게 딱 명확히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해를 편하게 하시려면은 강요된 행위와 강요부사 이게 폭넓은 개념으로 광의 개념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강요된 행위는 이게 형법에 규정된 겁니다.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유해를 방어할 수 없는 협박, 이제 강도가 목에 칼을 들리거나 대표적인 이제 저희가 학교 폭력에서는 나오기는 많이 힘들겠는데 그 강도가 딸을 납치해서 아버지한테 어떤 범죄 행위를 시킨다거나 이런 것 정도 되면은 이제 강요단 행위, 정화수 폭력. 근데 실제 흔히도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또 아까 일진이나 여러 애들을 뭐 감금해놓고 옥상에 가둬놓고. 근데 이 부분도 깊게 판단할 부분인데 그렇게 물리적으로 당장 앞에서 이제 칼을 겨누고 위협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떤 한 무리가 지속적으로 어느 학생을 아주 괴롭혀왔고 이 학생은 거기서 거의 이제 벗어날 힘이 없고 다른 곳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을 정도로 심리적으로 압박된 상황에서 그 학생을 시켜서 담배를 사오게 시킨다거나 물건을 사오게 시킨다거나 그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강요된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개념이 필요하냐면 강요된 행위가 되면은 실제 그 행위를 한 학생은 처벌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강요된 행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가해 학생들은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든 단순 강요에 해당하든 교사에 해당하든 다른 학생을 지시를 해서 범죄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응당의 처벌을 받을 것이고 이제 그 상응하는 처벌을 받으면 되는 건데 강요된 행위인지 여부가 이제 오히려 개념이 더 중요한 거는 이 실제 실행한 학생을 학교폭력의 가해자 다른 학생을 가해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의 피해자로 볼 것인지 이제 구별 기준이 경우에 따라서는 판단해야 될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강요된 행위에부터 해당하는 데부터 한번 검토를 하면 A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으로는 일단 정할 수 없는 폭력에는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일단은 같은 동급생이고 이걸 충분히 회피할 수 있는 이때 회피할 수 있는 소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서 강요된 행위를 형법적으로는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처벌하지 않는 이유가 그러한 행위로 나아가지 않을 기대 가능성이 없다. 사람이 자기 보호 본능이 더 충실하지 내 자기 보호 본능 때문에 피치 못해 다른 사람의 위해를 가했을 경우에도 이 사람은 자기 보호 본능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예. 근데 이 사안에서는 충분히 얘네들이 A한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이런 우려만으로 반드시 친구 B가 C를 때려야 되는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게 충분히 이걸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겁이 나는 이유 때문에 실행을 했기 때문에 정할 폭력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B가 A의 제안이나 지시에 따라 C를 때린 행위를 강요된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가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만약에 경우가 친구 사이가 아니고 내가 아까 처음에서 말씀드렸듯이 친구 사이가 아니고 일진 그룹이 다른 학생 A가 일진이고 B는 친구고 B와 C는 친구지간이고 했는데 아주 정확한 폭력 칼을 들이댄다거나 해서 너가 C를 때리지 않으면 네가 맞는다 라고 현실적인 폭행에 해서 도저히 피할 수 없어서 A가 B를 정확한 폭력하여 C를 폭행하게 된 경우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전체적으로 그냥 A를 두리뭉실하게 해가지고 학교폭력이다 해서 조치결정, 퇴학, 전학 내리면 되지만 조금 디테일하게 A가 누구에 대한 어떤 학교폭력인지를 좀 구별해서 판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A가 일단 때린 건 B고 맞은 건 C일 경우 일단 맞은 C를 중점으로 해서 A는 C에 대한 학교폭력이라고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A는 B에 대한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B에 대해서 강요를 했기 때문에 강요라는 개념은 다음 페이지에서 나오겠지만 강요란 폭행,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
이 경우에 있어서는 없는 이 경우는 B가 C를 때리는 행동은 때릴 의무가 없는 것이죠. 근데 A가 그거를 강요를 해서 B가 C를 때리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는 C를 때렸고 자기가 맞지는 않았지만 A의 강요에 의해서 C를 원치 않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A는 B에 대한 학교폭력 을 행사한 것이고 그거는 강요로 한 걸로 강요라는 학교폭력이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에 또 나아가서 B가 C를 때린 거는 A는 C에 대한 학교폭력 B를 강요해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으로 강요해서 C를 때렸기 때문에 A는 B가 C를 때린 행위에 대해서 폭행 행위에 대해서 학교폭력에 실질적으로 이거는 가담자가 아니라 이제 정범이 되는 겁니다. 사실상 이런 경우는 이제 A가 B를 도구로 이용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B가 자기의 제대로 된 의사결정으로 C를 때린 게 아니라 강압된 폭력에 의해서 C를 때렸기 때문에 사실상 A가 B를 도구로 이용해서 C를 때린 것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실제 A가 C를 때린 것과 동급으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의 경우에는 B에 대한 강요, 그래서 B에 대한 학교폭력이 성립하고 C에 대해서도 학교폭력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B씨가 여기서는 아까 처음 사례 때문에 제가 B씨라고 했는데 B나 C나 동일합니다. B씨죠. B씨도 이제 아까 게임에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A를 폭행한 행위, B씨가 A를 폭행한 행위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면 이거는 A가 본인이 B씨가 하기 싫다는데 하자 하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게임에 참여해서 승낙, 양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고요. 근데 B씨가 서로를 폭행한 행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A의 강요에 의해서 여기서 강요는 제가 처음 위에 있다시피 저항할 수 없는 폭력 그런 강요된 행위죠. 여기서 강요와 제가 이제 좀 약간 이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강요된 행위와 그 단순 강요를 조금 구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강요된 행위에 A의 행위가 강요된 행위에 의해서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서로 간에는 학교폭력이나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이 이제 원칙입니다. 예. 그래서 이 단계는 이렇게 넘어가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저희 가장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이제 강요, 폭행 협박으로 그 실제 사례에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행위를 하게 하는 것.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는 예를 들면 폭행 협박으로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게 하는 것. 예, 내가 학교에 출석할 권리가 있는데 너 나랑 같이 놀자. 학교에 가지 마. 학교에 가면 주겠어.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엄연히 이제 강요에 들어가는 겁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게 학생들 사이에서 뭐 행사할 수 있는 권리 행사가 많지 않지만 대표적인 게 뭐 수업을 듣겠는데 못 들어가게 막는다거나 그런 경우도 이제 강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 행사를 방해하기만 하면 모두 해당하는 것이고 이제 가장 많은 거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겠죠. 가장 대표적인 거는 돈을 갈취한다거나 이 친구가 이 사람한테 돈을 줄 의무가 없는데 폭행 협박으로 돈을 뺏는 거. 그건 이제 강요지만 더 나아가서 금전적인 저기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통상 공갈이라고 하죠. 공갈. 돈을 뺏는 강요 행위는 이제 공갈로 별도로 이제 처벌을 하기 때문에 공갈도 강요 행위로 돈을 뺏는 경우는 공갈 갈취 이렇게 가지면 그것도 결국에는 이제 강요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요에 가장 중요한 것은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해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폭행은 다 아실 것이고 협박이라는 해악을 고지하여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행동을 합니다. 근데 실제에서는 뭐 협박을 주는 학생이 형법적으로는 약간 애매하게 실제 형법적으로는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을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행동만 있으면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어도 이제 협박은 해당합니다. 근데 학폭폭력의 경우에는 협박을 당한 친구가 워낙 담대하거나 싸움을 잘해서 전혀 뭐 미동도 하지 않았다. 누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러면 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폭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일단은 협박이라는 해악을 보지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 근데 해악의 내용에는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예.
뭐 부모님에 대해 본인에 대한 위해를 가하겠다거나 너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내겠다거나 내가 듣고 공포심을 느낄 정도면은 모든 행동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도저히 방법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래서 강요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게 되면 A가 B씨에게 서로의 뺨을 때리게 한 것, 그 전에 게임을 계속하게 한 것, 하기 싫은 게임을 계속하게 하는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맞기 때문에 일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에서는 맞습니다. 그리고 A가 평소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친구들을 때리는 등 구체적으로 평소에도 A가 반에서 애들한테 뭐 지시를 하고 명령을 했는데 듣지 않았어. 그럼 곧바로 제재가 가하고 불이익을 줬다. 그런 구체적인 사정이 있었다면 이 사안에서도 A가 B씨에게 게임을 하자 계속 종용하는 행위가 B씨에게 곧바로 협박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이 있다면 내가 여기서 안 들면 바로 A한테 화장실로 끌려가겠구나 랄 정도의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관계였다면 이것도 묵시적으로 협박이 됩니다. 같이 하자. 내가 안 하면 너 화장실로 따라와. 말하지 않았더라도 무언으로 너 안 하면 따라올래라는 게 느껴졌으면 묵시적 협박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안에서는 이거는 이제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이제 판단이 달라지지만 이 사안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A가 평소에 A를 막 괴롭히거나 구체적인 정황도 없었고 B씨도 그냥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지 당장 끌려갈 것 같다라는 그 정도의 공포심 정도는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안은 근데 이건 이제 보시는 분의 판단이 내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결국에는 추후에 제한을 거절했을 경우에 추후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만으로는 그런 가능성만으로는 해악의 고지로는 좀 단정하기 어렵지 않는가 그렇게 좀 판단은 들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판단이 들었지만 만약에 그 경우가 아니라 실제 이 친구가 A가 실제 이 사람 제안을 따르지 않으면 B씨를 폭행 이제 해코지를 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를 묵시적으로 했다라고 판단이 됐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여기서 이제 A의 책임을 이제 묻게 되는데 일단 B를 중심으로 한다면 A가 B를 강요하여 겁을 줘서 C를 폭행하게 한 경우 일단 A는 B에 대한 학교 폭력이 됩니다. 이제 이 B에 대한 학교 폭력을 간과하고 폭력을 당한 C에 대한 학교 폭력만 평가해서는 안 되고 일단 A에 대한 학교 폭력, 강요 행위를 했기 때문에 B를 협박해서 C를 때리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기 때문에 일단 A는 B에 대한 학교 폭력, 강요가 성립하고요. A가 C에 대한 당연히 A가 B를 강요해서 C를 때리게 하는 행동 이것도 당연히 이제 학교 폭력인데 요거를 이제 법적으로 표현하자면은 폭행 교사에 해당하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때린 것은 아니고 B가 C를 때릴 마음이 없었는데 A의 지시에 의해서 B가 C를 때릴 만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형법적으로 폭행 교사에 해당이 하고 이건 당연히 C에 대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B씨가 A를 폭행한 거는 전자에서 봤다시피 본인이 이제 승낙과 양해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B씨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B씨가 서로를 폭행한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사안에서는 B씨가 A를 학교폭력으로 이제 신고를 했고 B씨 서로 이제 피해자니까 서로를 이제 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B씨가 서로를 폭행하는 행위에 대해서 서로 감정이 상해져서 서로를 신고했을 수도 있다면 B씨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면 아까 위에서 봤다시피 강요된 행위 아예 절대적 폭력에 의해서 강요된 행위에서는 정말 내가 살자고 어쩔 수 없이 B가 C를 때렸기 때문에 B를 차마 처벌하지 못하는데 단순 강요의 경우는 내가 맞기 싫어서 네가 맞아라 이거거든요. 내가 맞기 싫어서 네가 맞아라. 이게 내가 회피할 수 있어서 내가 다음 주에 화장실 끌려가서 내가 한 대 맞으면 됩니다. A한테. 근데 그게 싫어서 당장 C를 때린 거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회피 가능성이나 기대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이거를 나의 이제 A에 대한 나의 피해를 C한테 전가시키기 때문에 B도 오롯이 책임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적으로는 이게 단순한 강요 이런 경우는 형법적으로 B도 엄연히 폭행죄를 성립하고 단지 A의 강요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이 처벌이 경감되거나 아예 처벌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첫 번째 아까 강요된 행위와 경우와 달리 일률적으로 B가는 강요된 행위 때문에 처벌이 된다 안 된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같은 경우에는 A의 강요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때문에 이거 서로에 대한 악감정이 있어서 우리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학습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쪽으로 해석하는 게 마땅하고 적어도 않아 그렇게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단지 근데 이론적으로는 단순한 강요로 했다고 해서 학습폭력이 아니다고 볼 수는 없고 대표적인 경우가 저희가 이번에 대해서 많이 올라오는 게 선배들이 3학년이 2학년한테 돈을 구해오라고 2학년들이 1학년한테 돈을 구해오라고 그런 행위. 2학년한테 그러면은 돈을 구해오지 않으면 선배가 나를 때린다고 해서 나도 1학년한테 구해서 상납을 했다. 나는 중간에 받은 돈이 없다. 해도 우리 그 학생은 2학년을 다 학습폭력으로 조치를 취합니다. 결국에는 같은 B도 이제 2학년도 3학년한테 강요를 당했지만 그거를 자기가 회피를 했어야죠. 선생님한테 말한다거나 경찰에 신고해서 본인이 스스로 회피를 했어야지 그걸 1학년한테 다시 강요를 해서 돈을 빼앗아서 3학년 중에 행위는 엄연히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 사안은 그 사람과는 달라서 이 사안은 학교폭력에 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안은 이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순 교사.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범죄나 학교폭력을 실행을 결심하지 않은 학생한테 누군가가 강요를 하거나 강요자에게 저항할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행 협박을 하거나 단순 교사. 여기 보시다시피 교사는 범죄를 범한 의사가 없는 타인에게 범죄 실행을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겁니다. 결의를 가지기만 하면 되고 교사 역시 수단에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명령을 하거나 강요, 대표적인 강요가 있을 수 있죠. 강요는 이제 강요를 해서 그 학생이 어떤 범죄 실행을 결의하면 그것도 다 교사에는 다 들어가는 겁니다. 교사, 설득, 애원, 유혹, 이익 제공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행동을 할 마음이 없었던 학생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그런 결의를 하게끔만 만들면은 일단 다 교사에는 들어갑니다. 근데 아까 여기서 봤다시피 강요나 기만, 위력에 의한 경우에서 의사지배가 인정된다면 완전히 이 학생이 그 학생에게 겁을 줘서 아까 강요한 행위, 절대적인 폭력을 행사해서 사실상 도구로 행사하는 경우는 이 교사자가 직접 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망이나 위력은 모르는 학생에게 대표적인 게 A 학생이 B 학생에게 저 C 학생을 A 학생한테 저 물건은 내 거니까 가져와. 그래서 B 학생은 그게 A 학생인 건 줄 알고 가져다 준 경우. 이때는 B 학생은 모르고 했기 때문에 기망에 빠져서 했기 때문에 B 학생은 아무런 처벌을 받을 수 없겠죠. 근데 다만 A 학생은 C 학생의 물건에 대한 절도죄의 정범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만약에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사안에서는 A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이제 조치를 받았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저희가 그때 이게 강요인지 단순 교사인지 거기까지는 뭐 학교폭력 시민 단계에서 판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논의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이제 조치가 필요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세부적으로는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아까 A 학생의 행위가 강요의 정도 폭행 협박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A 학생이 하기 싫어하는 그 학생을 종용해서 B, C 학생이 그 게임을 계속 진행했기 때문에 교사는 맞습니다. 단순 교사에는 서로 근데 단순 교사는 맞고 서로 때리는 농가 심해지니까 B, C는 분명히 A한테 그만하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했고
근데 A가 계속 하자고 종용. 이제 종용인데, 여기서 이제 교사인데, 종용이라고 쓴 거는 제가 이제 강요와 약간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종용을 합니다. 폭행, 협박의 정도는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종용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결국에는 형법적으로는 이제 교사라는 표현으로 계속 종용해서 어쩔 수 없이 B씨가 게임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A의 제안으로, A의 종용으로 B씨가 서로 뺨을 때리는 게임을 계속하기로 결심한 이상, A 행위는 이제 법적으로는 교사에 이제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단순 교사일 경우에도 A가 B를 교사해요. B가 C를 이제 때릴 마음이 없었는데 A의 지시나 종용에 따라서 C를 폭행하게 된 경우. 근데 A의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A는 C에 대한 학교폭력이 됩니다. A가 C에 대한 학교폭력이라는 게 C에 대한 폭행 교사에 해당됩니다. A가 B를 교사해요. C를 폭행하게 되면은 C에 대한 학교폭력이 되는 거고, B, C가 A를 폭행하기는 이미 봤다시피 이제 서로 동의하고 끝나가는 거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고, 중간에 제가 저를 하나를 빼먹은 게 이때 A가 B를 교사하여 C를 폭행하게 돼서 C에 대한 학교폭력은 이제 C에 대한 폭행 교사이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해당하지만 한다고만 나왔지 제가 B에 대한 학교적으로는 쓰지 않는 이유는 B에 대해서는 강요에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 교사에 해당한다면 전자에 단순 교사에 해당한다면 강요에까지 미치지 않는다면 B에 대한 학교폭력에는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형법적으로는 강요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B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이 아닌 것이 이제 형법적인 판단인데, 실제 이제 학교폭력 예방법의 경우에는 형법보다도 이제 포용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 경우에서도 형법적으로는 강요,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B에 대한 형법적으로는 강요죄가 아니더라도 학교폭력 예방법의 취지에 보면은 어쨌거나 B를 종용해서 B가 하기 싫은 행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판단에 따라서 학교폭력의 판단이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에서 정한 범위보다 좀 폭력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B, C가 서로를 폭행한 행위는 A의 행위가 강요에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A가 종용을 했지만 강요된 행위나 폭행, 협박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결의를 했기 때문에 A의 종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서로에 대한 폭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하지만 또 학교폭력 예방법상에서는 B, C 서로 간에 피치 못해 게임에 참여하고 서로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이제 학교폭력으로 평가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구체적인 타당성 있는 결론이라고 보이지만, 이론상으로는 이런 사안이 아니라 다른 사안이라면 B, C도 당연히 학교폭력에 서로 간에 책임질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